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한 대로 지금 특허심판원이 머크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할로자임의 피아주사 제형 특허에 대해서 PGR 특허 무효 심판 정식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소식 덕분에 알테오젠 주가가 오늘 한때 이제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38만 원, 38만 4천 원이죠. 4천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뭐 투자들의 이목을 다시 집중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 특허 분쟁의 정말 중요한 부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사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SC 제형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병원에서 이제 정맥 주사 IV라고 해요. IV 제형. 그걸로 이제 수시간에 걸쳐서 투여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를 이용을 하면 약물을 피하에 빠르게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밑에.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가 일시적으로 조직 사이에 히알루론산을 이 분해를 해서 약물이 한꺼번에 주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주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기술이 할로자임의 에나자 기술이었고, 루슈, 뭐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의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이 기술로 피하주사 제형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바로 이 분야에 지금 이제 토종 강자로 부상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이 개발한 그 ALT B4, 이게 이제 베라 히알루로니다제 알파라고 하는데, 이게 할로자임의 효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알테오젠이 독자 개발한 변형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그러니까 ALT B4 덕분에 정맥 주사만 가능했던 이 대용량 약물도 간편하게 피하 주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ALT B4의 특허는 2040년까지 보호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할로자임의 기존 그 특허구는 2034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긴 특허 기간과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이미 머크를 비롯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표 등의 이 기업들이 알테오젠과 손잡고 ALT-B4를 이미 도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알테오젠과 총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조 7천억, 13억 달러 정도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건의 계약을 맺어서 자사 항암제들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할로자인과의 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게시 부분도 오늘 또 좋은 그 소식이 나올 거라고 대략적으로 또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핵심 사건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 1위 항암제 이 키투르다는 지금 현재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되지만, 머크는 이거를 활용해서 ALT-B4를 또 같이 접목을 해갖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크는 키투르다 SC가 나오면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2028년쯤에 만료될 그 키투르다 IV의 특허 공배를 메꿀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머커에서 키투르다 SC 출시를 2년 내에 전체 환자의 30%에서 40%를 SC 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공개를 했고, 지금 미국 식품의약부 FDA 승인 결정도 9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10월경에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예. 근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볼 일은 없는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할로자임입니다. 할로자임이 이제 자신들이 개발한 PH20 관련해서, 예, 지금 효소를 개량해서 만든 그 엠다제 특허군이 ALT-B4에도 적용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24년 4월 미국 뉴저지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죠. 무려 지금 뭐 보면은 15건의 특허를 침해를 했다고 했는데, 이 특허들은 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엠다제 특허군으로서 이제 할로자임이 pH20 효소의 아미노산 그 서열을 수천 가지 변형을 하면서 확보한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ALT4 자체의 서열은 할로자임 특허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할로자임 측은 ALT4에 사용된 여러 아미노산 변이가 우리 특허 범위에 들어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니네 효소 ALT4도 우리 특허 아이디어를 써먹은 거야 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주장이. 근데 이제 머크와 알테오젠 측에서 반박을 한 거죠.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고 우리의 이 법적 입장은 확고하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할로자임 특허는 ALT4 변종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부터 미 특허청에 이제 그 할로자임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심판을 차례대로 청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뭐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이 법적 다툼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요. 그 진실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걸로만으로도 투자 관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였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머크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금 뭐 저 특허들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받아버리면 로열티 협상 없이도 키트루다 SC를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PGR 관련해서 본심리 개시가 어떤 의미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최근 결정입니다. 지금 이제 현지 시각으로 6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예, 지금 이 머크가 제기한 PGR 청구 중에 첫 번째 특허, 특허 번호가 11952 뭐 이제 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 심리 개시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은 여러분들 이거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 특허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PGR 개시 결정이 난 특허의 약 70%는 최종 무효 결론 난다는 통계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이것도 제가 앞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리고 PGR은 미국에서도 사례가 드물고 전체 무효 심판 3%. 개시 자체의 높은 증거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되면 특허 무효 가능성은 70%보다 훨씬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효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한마디로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부터 기선제압 당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 무효 심판원에서 지금 이 PTAB가 어떤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았을까 보면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세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 청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 이거 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광범위한데 이거에 이제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구조나 기능 설명이 부족하다. 예,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 구현을 위한 실험 범위가 비현실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현실적으로 넓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머크 측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서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점, 진보성 결여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을 하면 할로자임 특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할 내용은 부족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특허로 낸 게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 다툼을 했는데 뭐 이거저거 다 이제 양측에서 다 내놓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먼저 이제 이 저거를 한 쪽에서는 뭐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PTAB에서 지금 이 같은 지적사항의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본 것이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할로자임의 핵심 논리가 대부분 무력화되었다는 그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심의 이 소송도 당분간 스테이될 전망이죠. 왜냐하면은 특허 소송은 유효한 특허를 전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PTAB에서 특허 무효 여부를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볼 때까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멈추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PGR이 개시된 이상 할로자임이 특허 권리 범위를 일부라도 보정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정 자체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로자임이 지금 불리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특허에 대한 어떤 보정이나 제가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부분이 뭐였죠? 합의. 그리고 뭐 이거는 긍정적인 건데 이제 포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닙니다. 즉 이제 어, 공은 할로자임에게 넘어갔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할로자임이 이제 뭘 서브를 하던 뭘 하던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할로자임 턴이다. 쉽지 않은 싸움일 거다. 할로자임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알테오젠에게 이제 사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결정으로 알테오젠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뭐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그런 스페셜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최대한 빠르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키투르다 SC의 미국 출시가 순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 증권사에서 미국 특허청 결정으로 지금 10월 키투르다 SC 출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한층 부각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할로자임이 주장해온 핵심 논리가 대부분 무력화가 됐고 특허 침해 소송도 보류가 될 것으로 보여서 출시를 막을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됐다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방송에서 지금 꾸준히 알테오젠 관련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하나둘씩 맞아 떨어지고 있죠. 예, 할로자임이 가처분으로 판매 금지 신청을 또 내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머크가 계획대로 올해 키투르다 SC를 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알테오젠이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을 온전히 누릴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2020년에 그 머크와 ALTV4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이후에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키투르다 SC 관련 마일스톤 총액이 1조 5천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판매 마일스톤만 지금 약 1조 5천억 정도 여기에 순매출이 4, 5%로 보면 이제 로열티로 그렇게 좀 추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 키투르다의 2024년 글로벌 매출이 39조 원에 달했는데 향후에 여러분들 SC 제형으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더 발판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면 뭐 일부분이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예,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SC가 출시 후에 연간 몇 조 원대 매출을 올리면 알테오젠 그때 가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이미 늦었죠. 늦은 건 아니고 그때 가서 또 이제 투자에 또 모멘텀을 잘 찾아서 분석을 해서 또 그때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뭐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는 한 발 늦었을 수도 있겠죠. 알테오젠이 수천억 원대의 로열티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뭐가 있습니까? FDA 지금 승인이 9월 말로 다가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상업화가 코앞에 왔어요, 여러분들. 네? 그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캐시카우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PGR 관련해서도 제가 앞전에 또 유튜브 며칠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PGR 개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잠재 파트너들과의 협상 테이블에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또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알테오젠 기술력을 긴가 민가 고민하는 그 어떤 그 외부 파트너사의 그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서 계약을 조금 그래도 주저하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계약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소식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알테오젠이 이미 머크 외에도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ALTV4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또 논의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지금 뭐 다이치 산교와 ADC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적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만약 일부 회사들이 혹시 할로자임 특허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뭐 그 전까지 망설였다면 이제는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추가 어떤 라이센스 아웃 성사가 더 수월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재평가가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알테오젠이 그동안 기술은 좋은데 할로자인과의 분쟁 리스크 때문에 적정 가치 대비 주가가 눌려 있었다는 어떤 그런 시각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미국 현지 특허 리스크가 크게 완화가 되면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이거를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를 시사를 했고 얘네들이 그리고 연내 거래소 이전 상장 결정 등의 어떤 이벤트가 가셔야되진 않을까. 예, 좋은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면은 여러분들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가 있을까? 지금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닐까? 예, 38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좋은 흐름을 또 가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수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물론 그간 분쟁 우려로 지지부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급등이 이상한 일은 아니죠. 뭐. 예, 하지만 앞으로 이 주가 향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전망으로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원까지 일단 보지 마시고 한 40만 원 이상 뭐 하나증권에서는 44만 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주가와 사실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44만 원이면 그쵸?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은 40만 원 초반대를 얘기를 하는 부분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할로자임과의 최종 분쟁 결과 리서트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술료 유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어떻게 보수적으로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하면 40만 원, 44만 원 뭐 하나증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좀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또 ALTV4 기술 매출이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무리한 기대를 경계한 것이라고 좀 봐요. 또 반면에 다른 어떤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3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계획 발표 당시 73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상황이 있었죠. 73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때 당시에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대로라면 현 주가 대비 여러분들 8, 90%의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뭐 여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뒷받침 해줄 것이라면 해준다면 이 ALTV4 기술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이랑 추가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 SC의 대박 시나리오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최상의 경우를 상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만 원대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40만 원 초반, 그 다음에 뭐 70만 원, 뭐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전망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의 목소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테오전은 이제 겨우 리스크의 산 하나를 넘은 것이고 앞으로 실적이라는 증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다행히 현재 지금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증권사들 쪽에서도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합당한 어떤 그 이익치 그런 그 보여주는 그런 합당한 부분들을 보고서 지금 예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매출도 보면은 실적 전망이 3,5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90% 예상을 해요. 이 90%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2,700억이 넘어가요.
흑자 전환입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 플러스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예, 이걸 전망을 다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또 뭐 매출 8,500억, 영업이익이 7,600억 정도. 이게 이제 영업이익 90%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죠. 그래서 이게 ALTV4 기술료랑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뒷받침이 되면 여러분들 주가도 단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기 과열에 대해서는 경계 승리를 좀 가지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자, 이번 그 사건들 여러분들 참 유심히 보셨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글로벌 SC 제형 시장 동향이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을 잘 하고 계셔야 되고 피하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할로자임이 자사의 에난즈 기술로 이미 뭐 다잘렉스 SC나 또 허셉틴 SC 같은 제품을 성공을 시켰고 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 SC 제형도 개발 파트너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옵디모 SC는 미국에서 2024년 12월에 이미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 유럽에서도 판매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피하 주사로 바꾸면 환자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병원 입장에서도 투여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 항체 치료제들이 앞다투어서 SC 전환을 추진하는 추세예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제는 라이벌 관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할로자임은 좀 선구자답게 여러 파트너사들을 이미 확보를 해서 연매출 1조 원을 넘볼 정도로 성장 중에 있고 실제 할로자임 지금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1조 3천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제는 아직 기술료 수익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잠재력은 그에 못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교 등의 이미 파트너 어떤 그런 풀만 봐도 글로벌 탑 티어들과 지금 같이 놀고 있잖아요.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고 이렇게 ALTV4 기술의 응용 범위도 항암제 외에 앞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치료제의 확장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기술에 거는 기대예요.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는 알테오젠과 계약하면서도 할로자인과의 분쟁 이슈에 대해서 타사 특허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알테오젠과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자신감을 또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진짜로 자료에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이치 상교 쪽에서도 그쪽 측에서도 머크건의 영향을 지켜보겠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를 할까요? 이거 어쨌든 일어난 벌어진 일이잖아요. 다 실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ALTV4 기술의 독자성과 우수성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할로자임 측도 피하 주사로 약물 투여하는 회사는 다 우리랑 라이선스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머크, AZ 같은 회사들은 알테오젠과 직접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이번 PTAB 결정으로 적어도 알테오젠과 해도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업계에 퍼질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로자임 대 알테오젠 대 이 3자부도 이 머크 이번 일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할로자임은 미국 업체예요. 자신들의 독점 기술을 지키려는 수성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머크는 세계 2위 제약사답게 비용을 절감을 하고 기술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대한기술 ALT-B4를 채택을 했어요. 알테오젠이 이 사이에서 기술 제공자로서 이번 판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예. 기술은 좋은데 특허 분쟁이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선택한 어떤 그런 대안의 기술의 원천 공급자로 위상이 올라간 것이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알테오젠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어떤 바이오 산업계에도 다가오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려 버리고 새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선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이.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알테오젠을 둘러싼 이런, 오늘뿐만 아니라 앞다퉈서 계속 이 특허 분쟁 이슈와 여러 파급 효과들을 살펴봤는데, 최대한 복잡한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전달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감정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 기술 수출 소식에도 주가가 출렁였고, 또 특허 이 소송 뉴스에 마음 졸였던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 한숨 돌리고 우리 기술의 힘을 믿어봐도 좋을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이왕 투자를 했다면, 물론 투자는 항상 위험과 변수가 따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그 소식 정보가 근거 있는 기대임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보임은, 호재임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국내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구독자분들과 함께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또 HMM이라는 기업을 또 유심히 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기업들, 바이오 기업, HLB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방산, 조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어떤 이런 현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찾기 힘든, 그리고 특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장밋빛 전망만 듣다 보면은 거기에 맹신하게 되고,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오늘 알테오젠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좀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과 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 제 채널도 이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직접 뛰고 관계자랑 소통을 하고 하는 힘은 구독자분들, 네,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응원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함께 좀 지켜보면서 배우고, 저 역시도 배우고, 또 현명한 투자를 향해서 한 걸음씩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윤철중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